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정말이지 잔인한 주말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드렸다시피 저 또한 보유 중이던 선물 포지션 일부가 손 쓸 시간도 없이 청산당했고 들고 있는 현물 포지션도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요. 이번 폭락으로 시장에서 약 191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27조 규모의 포지션들이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나 시장 심리로 보나 소위 역사적 폭락 사태였던 붓다빔, 루나, FTX와 동일한 파급력을 가진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립토 트레이더들, 특히 제가 추적하고 있던 고래들의 경우 적게는 몇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전 재산인 몇천만 달러의 포지션이 청산된 걸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번 폭락은 자연재해급이었다. 피할 수 없었던 거니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만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이런 단순 위로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물론 나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환기시켜드리면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고통, 제 고통을 어느 정도 나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건 단순 위로와 공감 차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실계열과 인과관계 순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현물, 선물 포지션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0월 9일 중국이 휘토류 금속 접근권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습니다. 휘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모토, 군수장비 등 여러 산업의 핵심 부자재입니다. 이 부품 하나가 흔들리면 해당 산업 전반, 나아가 여러 연관 산업이 타격을 받을 만큼 핵심 자원인데요. 중국은 중국산 휘토류가 0.1% 이상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품은 재수출 전에 베이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휘토류에 대한 접근권을 중국 정부의 산하에 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후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쯤 정체불명의 트레이더들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에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1천 달러에서 11만 7천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트레이더들은 높은 확률로 내부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부자로 보는 이유는 이후 벌어질 트럼프의 대중국 100% 관세 발표 정확히 30분 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오후 2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휘토류 무기화 선언에 따른 보복 조치인 셈이죠. 그 발표 약 20분 만에 비트코인은 11만 7천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까지 급락하면서 약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알트코인 쪽은 충격이 더 컸는데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더리움은 20%, 솔라나는 40%, 에테나는 80% 가까이, 리플은 무려 55%나 빠졌습니다. 동시에 코인 거래소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50% 이상 급락, 그러니까 수많은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되었고 이처럼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자 거래소들은 핵옵션이라 불리는 자동 디레버리징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 디레버리징 시스템은 극심한 시장 변동 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롱 포지션이 너무 많이 청산되면서 거래소가 손실을 막기 위해 자산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부족하게 되었고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자동 디레버리징 시스템을 발동해 사실상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손실을 메우도록 강제했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빚을 내서 사용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싫으니까 이번에 숏 포지션으로 수익 본 사람들의 포지션까지 강제로 종료시킨 것이죠. 디파이 시장도 구조가 흔들릴 만큼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는 역대 최대 기록인 1시간 만에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였고 모르포는 1억 달러 규모의 청산,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는 1달러에 패깅되어야 함에도 0.62달러까지 하락하였는데 이 때문에 에테나가 해외 거래소에서 80%까지 급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MM과 세력들은 손실 최소화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갖고 있는 선물 포지션은 물론 현물 포지션들도 손실을 감수하고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과 몇십 분 만에 이런 급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0월 12일 JD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인터뷰하고 트럼프까지 이런 협상을 기대하는 트윗을 남기면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이번 사태의 굵직한 흐름은 이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하락폭이
단순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만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치워야 할 것이냐입니다. 천재지변 수준의 대응 불가능한 움직임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주체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주체는 롱청산 물량을 흡수하고자 하는 세력이고요. 사실 관세는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고 난 후 꾸준히 대두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100%를 넘어서 최대 24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는데요. 물론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과장된 발표였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지만 어찌됐건 공식 문건으로 발표된 자료이자 트럼프와 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관세 쇼크라는 이슈가 처음 대두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의 타격이 더 컸을 텐데요. 심지어 이때는 휘토리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업종과 관련된 과세를 매겼었죠. 하지만 이때도 비트코인의 낙폭은 많아봐야 하루 5%가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하게 휘토류 관련 무역 분쟁이라 보기엔 그 사안이 크지만 확실히 지난 4월에 대두된 분쟁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그 강도가 약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무려 하루 만에 11% 정도의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번 하락에 있어 중국의 트럼프의 분쟁은 트리거일 뿐이고 결국 실질적인 폭락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선물 포지션 청산을 위한 소수 내부자들의 행동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정황이 온체인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자 고래지갑,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발표 30분 전에 급하게 포지션을 잡아 결과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았고, 여기 표시된 거는 8,600만 달러지만 현재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았고, 뒤늦게 이런 지갑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폭락이 나올 것을 알고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단순히 트레이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지갑의 경우 이더리움이 1,800달러를 넘기면서 폭등할 때까지 가진 비트코인을 모두 팔고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후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트럼프의 중국 100% 과세 부과 발표 전부터 비트 숏 포지션을 무더기로 잡았다는 건 그만큼 확신에 찼다는 건데, 비트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과 금은 이미 신고점을 훨씬 넘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확신을 가진 것인지 정황상 내부자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수상하게 보셔야 하는 온체인 데이터는 이번 사태로 인한 트럼프의 아들들의 자산 증식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아들들의 자산들은 이렇게 늘었고요. 단 한 명도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한 트레이더여서일까요? 아니죠. 트럼프에게서 대중국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정확도 100%짜리 찌라시를 들어서 공매도를 했다는 판단이 합리적이겠죠. 그들 일가들이 암호화폐가 미래다,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제1의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적 이점을 이용해 대규모 공매도를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나요?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 아내인 멜라니아 코인이라는 밈 코인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드레인하고 도망가나요? 말보단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일가가 현재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요. 그들에게 있어 코인 시장은 합법적 자산 증식 수단인 겁니다. 그럼 너 말대로 이번 사태가 단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보다는 내부자 거래로 인한 유동성 청산이 목적이었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어야 했냐? 이번 사태로 인해 두 번째로 인지해야 할 점이 이 질문에 있습니다. 이런 폭락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스탑로스를 설정했어야지 하는 뻔한 대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스탑로스가 밀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미리 알 방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지해야 할 점은 현금 보유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 같은 개미가 할 수 있는 건 현금 보유를 통한 리스크 관리지, 어떻게든 정보를 선취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시지 못하면 앞으로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당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일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미인 것이죠. 제가 전달드리는 뉴스보다 빠른 정보, 이미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최소 하루 전에 정보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크립토의 경우 미국 헤지펀드들을 통해 움직이는데 제 아무리 뛰어난 국내 정보통이라 해도 늦을 수밖에 없었죠. 늦을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현금을 통한 대응뿐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테더가 오른다 생각하시면 테더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지금 평단이 안 좋고 손실을 보고 있지만 좋은 타이밍에 우수한 자산을 알맞게 매수한다면 평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느끼고 있는 뼈저린 고통이 11월과 12월에 수학의 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갖고 있는 현물 선물 포지션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 선물의 경우 대다수의 알트의 경우 2배 포지션도 청산이 나갔기 때문에 대응이 의미가 없는데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갖고 있는 선물 포지션에서 물을 타 버텨라기보다는 새로운 선물 포지션 진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포지션 오픈은 무조건적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최소 11월 1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래 꼬리를 채우러 가는 움직임을 예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텔레그램에서도 전달드린 것처럼 이번 하락에 보유 중인 현물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리스크지 크립토의 펀더멘탈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고요. 이전 고점이 이번 시즌의 최고점이고 알트 시즌 종료라고 판단될 만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었으면 최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했었겠지만 나스닥과 금,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는 시점에서 자산시장 랠리의 끝을 알리는 어떤 매크로 징후도 기술적 과열 지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물량을 보유, 오히려 매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반등분으로 현물의 경우 이번 하락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맨징, 그러니까 만회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추가 매수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은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던 11월 1일이 기점이 될 것이고요. 만약 현재 여러분이 보유 중인 알트들의 평단가가 현재가보다는 낮다. 저는 최소 가진 현금의 20%는 사용하여 저가 매집 기회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지금 반등이 좀 나아주었기 때문에 현물은 여전히 평단가 위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좀 말리고 싶고요. 차이가 무엇이냐? 일단 저는 11월 1일 이후에 미중 협상만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알트들 또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예측 아니냐고요? 4월에 대미 무역에 관한 수많은 주요 품목들, 심지어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이슈도 해소된 시장입니다. 대중국 관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자산시장은 회복하고 랠리를 이어나갈 것인데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단이 높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물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평단에서 내려도 손해, 올라도 손해면 적어도 평단은 낮춰야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에 대한 대응이라도 한 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일 수는 있으나 대응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꼬리를 채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물은 내릴 때마다 받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고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격과 이 장기 추세선 사이의 간격을 10등분해서 남은 80% 비중을 채울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 안 사면 되는 겁니다. 현금은 매수를 해야 하는 돈이 아니고 대응을 가능케 하는 보험입니다. 들고 있어서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가만 놔두는 게 너무너무 싫다. 바이낸스 알파작이나 테더 예치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계기로 디파이 쪽 공부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회는 항상 옵니다. 현금이 필요한 순간 길지도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오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본인만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미중 관세 분쟁발 급락은 세력들의 롱 유동성 청산을 위한 철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두 번째, 어쩔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이벤트는 미리 예상하고 리스크 오프를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코인을 할 거면 매매 시 이 리스크를 늘 상정해야 하며 때문에 현물 포지션과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선물의 경우 포지션 진입 금지, 관망이 필요하며 현물의 경우 현재 손실인 경우 현재 자리에서 20% 물타기, 추가 하락 시 10회에 걸쳐 추가 매수 권장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넌 뭐 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봉크 이 세 가지로 좁혀놓은 상태고요. 물량 단 하나도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이퍼리퀴드랑 봉크가 유동성 수혜를 입을 확실한 코인이라 보기 때문이고요. 제가 일부러 코인 더 이상 여러 개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그냥 하이퍼리퀴드 1순위로 사시고요. 만약 나는 하이퍼리퀴드, 봉크 싫다, 다른 코인 없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다른 코인 리스트도 있으니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VC,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멤버십 영상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멤버십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거나 평소 제가 다루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